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존입니다. 오늘은 5월 30일 화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또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프론트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먼저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 KTLA 뉴스를 먼저 본다고 하면은 미션 비에호에 있는 미션 비에호에서 살고 있었던 어느 한 이 널스가 있다고 합니다. 간호사 분이시라고 하는데 부부 여행으로 코스타리카를 갔다고요. 그런데 이 코스타리카에 가가지고 여행을 하던 도중에 그 여행지에서 이렇게 뭐 산책 같은 거 자연을 이렇게 걸어가는 등산이겠다, 하이킹을 하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킹을 이렇게 하고 가다가 갑자기 나무가 부러져 가지고 이 널스한테 이 나무가 덮쳤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덮치게 되면서 허리가 스파인 있지 않습니까? 척추에 뭐 부러졌나 해가지고 지금 코스타리카에서 수술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런 수술 같은 것들은 이제 미국에서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우선 이 코스타리카에서 미국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옮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허리가 다쳐가지고 수술 도중에 옮기는 게 그 옮기는 비용만 10만 달러가 든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고펀드미에 자신의 사연을 올려가지고 지금 모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금을 하면서 지금 뭐 뉴스를 보니까 한 4만 5천 달러 정도 지금 모였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좀 도와달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좀 높은 이 간호사 분이시라고 하거든요. 이 간호사도 굉장히 오래 일을 했고 그러다가 요번이 또 연휴지 않습니까? 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아가지고 이제 놀러 갔다가 이런 날벼락을 지금 이렇게 또 겪고 있어가지고 좀 도와달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여행을 갔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된다고 하면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을 겪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난감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항상 뭐 여행 갈 때뿐만이겠습니까? 뭐 어디를 가던 간에 항상 좀 몸 조심은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뭐 자신이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하늘에서 떨어진 걸 어떻게 또 막겠습니까만 그래도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항상 주위를 살피면서 잘 다녀야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디센티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뎁슬링 올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뉴스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하원 의원장 맥칼티랑 합의를 봤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디센티스는 그것은 미국의 파산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사일런트를 지금 지키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디센티스가 하는 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너무나 좀 이 오른쪽으로 치우친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디센티스는 무조건 이 돈 쓰는 것을 컷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좀 미국에 살고 있는 이 노년층들이나 좀 가난한 사람들은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돈들을 깎아버리려고 지금 이 공화당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센티스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표를 깎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저도 걱정이 되는 게 만약에 이렇게 디센티스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뭐 컷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뭐 정부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정부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디센티스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컷을 해가지고 학교에 지원해주는 것도 굉장히 줄어버리고 그리고 뭐 노년층들 이 지원해주는 것도 다 끊어버리고 푸드 스탬프 같은 것들도 다 끊어버리고 뭐 그런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가난해지면서 이 노숙자들 수도 더 급격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아이오와에 있는 어느 한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6층짜리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 아파트가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아파트가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이거를 좀 점검을 하려고 아파트 안전 점검을 좀 하려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네, 그런데 갑자기 이 아파트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12명 정도가 네, 이 아파트에서 탈출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8명 정도가 네, 이 잔해에 깔려 있다가 네, 이렇게 구조가 되는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올라온 뉴스인데 9번째 네, 이 생존자가 네, 이렇게 구조가 됐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대로라면은 오늘 이 아파트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위험하다 보니까 디몰리션을 하려고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9번째 이렇게 생존자가 네,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좀 더 네, 이 구조 활동 같은 거 좀 더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야, 그런데 아파트에 이렇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무너져 내린다고 하면은 야, 너무나 무섭겠네요. 네, 그리고 이 6층짜리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네, 이 6층짜리 아파트 중간에 이렇게 흘러내렸던데 사진을 보니까 야, 이거 살고 있다가 갑자기 예, 이 빌딩이 무너진다라는 거, 자신이 이 살고 있던 주거지가 무너진다라는 거, 예, 끔찍하네요. 막 6층에서 막 떨어진다고 하면은 와, 그거 뭐 상상하기도 쉽네요. 그러면서 여기 USA Today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네, 어저께랑 해가지고 네, 3일 동안 연휴였지 않았습니까? 네, 이 메모리얼 데이였는데 이 메모리얼 데이 때 미국 전체를 봤었을 때 네, 이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네, 굉장히 많이 일어나가지고 16명이나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네, 이 3일 동안 20건의 네, 매스 슈팅이 있었다고 합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20건이나 있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중에 16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이런 사건 사고들 중에 시카고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네요.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이 시카고에서만 이 메모리얼 데이 때 굉장히 또 많이 일어나가지고 9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16명 중에 거의 대부분 시카고에서 이 총기 사건 때문에 9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시카고가 좀 많은 이런 흉악범죄가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플로리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플로리다에 있는 할리우드 비치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할리우드 비치 이 인근에서 어느 한 두 그룹끼리 싸웠대요. 네, 싸우다가 이렇게 또 이 플로리다나 이 텍사스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총기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제재가 완화가 굉장히 많이 된 그런 주거든요. 아무래도 이 공화당이 좀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그룹이 싸우다가 갑자기 총을 뽑아 들어가지고 총격을 마구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아무도 사망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9명이나 총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할리우드 비치라는 거, 할리우드라고 해가지고 저는 LA인가 라고 이렇게 딱 봤는데 플로리다에 할리우드 비치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할리우드 비치 인근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막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명이나 총상을 입었는데 그 중에 1명은 1살짜리 아이라고 해요. 야, 이거 진짜 길 가다가 이런 해변가에서 괜히 놀러 갔다가 이런 총격도 이렇게 또 맞는다고 하니까 미국은 지금 미쳐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제발 의원들이 일 좀 잘 좀 해줘가지고 이 총기 난사를 좀 막을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좀 막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 메모리얼 데이 때 에어 트래블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이 여행이 2019년도 이전 수준보다 더 많이 이렇게 올라온 상태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2019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터지기 바로 전에 그 메모리얼 데이보다 더 많은 승객들이 비행기 여행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980만 명이나 비행기 트래블을 했다. 이 메모리얼 기간 때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여행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지 않습니까? 여름방학이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여행을 훨씬 더 많이 다닐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네요. 특히 요번 연도.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서 이 한국으로 가는 이 비행기 값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값이 지금 미쳤더라고요. 지금 딱 방학이 시작을 했거든요. 방학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 방학 기간에 이 아시아나 항공이나 이 코리안 에어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표를 구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3,000달러에서 4,000달러 정도를 일방석 그거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야,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3, 4천 달러라고 하면 비즈니스 클래스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야,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느 버스 운전사가 이 버스 운전을 하고 이렇게 또 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승객이 자신 여기서 내려달라고 버스 운행하고 있는데 자신 여기서 버스 정류장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나 여기서 내려달라고 쌩떼를 썼다고 합니다. 쌩떼를 쓰면서 서로 이렇게 말다툼을 했다고 해요. 여기 버스 정류장 아니다. 내가 세워줄 수가 없다. 다음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줄게 라고 하면서 이 버스 운전사가 계속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계속 싸우다가 승객이 총을 뽑아들었다고 합니다. 총을 뽑아들자마자 이 버스 운전사도 총을 같이 뽑아들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쏘더라고요. CCTV에 찍혀가지고 제가 봤는데 와,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이 버스가 움직이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버스 드라이버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총을 뽑으니까 같이 총 뽑아가지고 막 운전하면서 막 총을 쏘더라고요. 무슨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영화. 와, 그거 깜짝 놀라가지고 막 총을 쏜 다음에 차가 인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뭐 쌩 난리가 치고 그러다가 겨우 이 버스가 정차를 하니까 문이 다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내리고 이 총격범도 바로 내렸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버스 운전사는 이 운전을 하다가 안 된다라고 했다가 상대방이 총을 뽑아드니까 같이 총을 뽑아들고 총을 쏴가지고 이 버스 운전사는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승객 있지 않습니까? 총을 뽑아들고 이 총을 쏜 이 승객은 지금 현재 경찰에 잡혀가지고 조사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거는 뭐 살인미수 아닙니까? 살인미수로 콩밥을 달게 먹지 않을까. 그리고 이 버스 운전사는 뭐 이거는 뭐 정당방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버스 기사는 이 버스 회사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버스 이 회사의 규칙을 본다고 하면은 버스 운전사들은 이 총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총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너는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해고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해고를 해버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와, 진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구사일생이죠, 구사일생. 그러면서 이 버스 운전사는 I'm lucky to alive 막 이렇게 나 진짜 죽을 뻔했다. 너무나 행운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진짜 생사를 이렇게 또 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이 버스 운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포춘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라스베가스 좋아하시나요? 저는 라스베가스 놀러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노름 같은 거는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노름 같은 거 너무나 싫어해가지고 뭐 가도 안 해요. 뭐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제 가족들이랑 이 라스베가스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호텔 구경 같은 거 하고 그러는 게 다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라스베가스로 가는 이유는 바로 이 노름을 하기 위함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라스베가스를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은 여행객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스베가스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노름 같은 거를 했었을 때 더 많이 승률을 올려줬다고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또 많이 봐야지 여기서 따고 여기서 따고 여기서 따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지금 벌써 어마무시하게 많이 몰려와 있기 때문에 이 승률을 엄청나게 지금 낮췄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노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면은 100% 있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웬만하면은 이 라스베가스 가신다고 하면은 노름하지 마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오시는 게 돈 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라스베가스의 이 호텔들이, 이 카지노들이 얼마나 영악하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는 조금 어려웠다가, 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이 여행업계가 엄청나게 붐하는 중이거든요. 네, 붐하고 있으면서, 예, 지금 뭐, 예, 지금이 기회다, 뭐 한탕을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승률을 엄청나게 낮춰놔가지고, 예, 뭐 돈을 막 긁어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제네레이션 코비드라고 해가지고,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한 3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그때 이 졸업을 한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갓 졸업을 한 이 영 어덜트, 네, 이런 아이들이 이제는, 네,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이들이 원래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서는 보통 거의 다, 네, 대부분 이 대학교에 진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때 이 제네레이션 이 코비드 이 아이들은 지금 이 대학 진학을 포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포기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고용시장이 엄청나게 뜨겁다. 굳이 이 대학교를 나오지 않더라도 일 잡기가 너무나 쉽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돈을 써가며 칼리지를 가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젊은 아이들이 그냥 일을 잡고 일을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그냥 뭐 가장 손쉽게 일을 얻을 수 있는 웨이트리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이 서버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 네, 보통 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기본급이 한 15달러 정도 하거든요. 기본급 2배로 받을 수 있다. 거의 30달러를 받는다고 합니다. 1시간에 네, 30달러를 받는다고요. 그냥 서버로 일해도 30달러를 받는데 굳이 내가 대학교 가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돈 써가면서 요런 이 디플로마를 얻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래가지고 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대학교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냥 이렇게 잡을 지금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조리주에 어느 한 이 성당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수녀님 있지 않습니까? 네, 수녀님이 4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2019년도에 돌아가셔가지고 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묻어놨다고 합니다. 묻어놓은 다음에 그러다가 4년이 지난 뒤에 얼마 전에 이 관을 좀 옮겨야 돼가지고 이 무덤을 좀 옮겨야 돼가지고 이 수녀님 무덤을 파가지고 이렇게 뺐다고 합니다. 뺐는데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은 이 수녀님이 4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보통 사람들이 묻혀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다 썩어가지고 이제 해골만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녀님은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냥 온건한 상태로 미라화됐다고 해야 되나? 그냥 미라화돼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미라클이다, 이것은 기적이다 라고 하면서 이 종교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이 미조리에 있는 이 성당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수녀님을 이렇게 이 교회인가 성당에 전시를 해놨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수녀님 이렇게 또 성지순례 같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하네요. 조금 무섭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기적이기는 기적이죠. 그리고 이 수녀님의 나이가 90 몇 세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아무리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람이 이제 돌아가신 그 모습 아무리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무섭지 않을까.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지금 하루에 막 10,000명씩 왔다 갔다 한대요. 엄청나죠. 하루에 10,000명씩이면 진짜 어마무시한 건데 지금 뭐 거의 뭐 순례길 그런 걸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인어공주 있지 않습니까? 이 인어공주 실사화 영화가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 때 이렇게 개봉이 된 뒤로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뭐 평점을 본다고 하면은 평점은 지금 형편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왜 굳이 인어공주가 만화 영화에서는 분명히 백인이었는데 왜 굳이 흑인으로 해야 되냐라는 식으로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비난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영화는 엄청난 흥행을 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박스 오피스에서 1위를 지금 하는 등 그러면서 이 디즈니에서 메모리얼 데이 때 개봉을 한 그 영화에서 순위 5번째로 많은 이 박스 오피스 돈을 긁어 모았다 라고 하면서 메모리얼 데이 4일 동안 1억 2,100만 달러를 긁어 모았다고 합니다. 121 밀리언
빌리언 달러를 이렇게 또 긁어모았다고 하는데, 뭐 평점은 나쁘지만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마무시하게 끌고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저도 오늘 가가지고 저희 애들이랑 이 영화를 볼 거거든요. 과연 재밌을지 내일 한번 말씀드려 보기로 할게요. 그러면서 여기 인베스팅닷컴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좀 혼조세입니다. 다우존스는 조금 내려가고 있고 S&P 500이랑 그리고 나스닥은 상승 중에 있는데, 이렇게 상반된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이 뎁슬링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는 봤지만 그래도 아직 좀 난관이 남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하원 의원들 강경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강경파들을 좀 설득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우존스는 소폭 내려가 있는 상태이지만, 하지만 이 나스닥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미쳤거든요. 엔비디아는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이 엔비디아 때문에 나스닥을 이렇게 또 끌어올리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CNBC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엔비디아가 이 칩 회사 치고 사상 처음으로 $1 트릴리언 시총이 $1 트릴리언을 넘어섰다. 1조 달러라고 합니다. 1조 달러. 엄청나. 1조 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칩 회사에서 넘어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이 돈나무 언니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뉴스에서 보니까 이 돈나무 언니가 2023년도 초기에 이 엔비디아 주식을 다 팔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 두세 배가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지금 어질어질한가 봐요. 그러면서 이 돈나무 언니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나 높다. 지금 너무나 높은 그런 상태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어느 한 뉴스에서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던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 주가가 엄청나게 높은데 이거 거품 아닌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AI가 오래된 그런 신기술이 아니라 지금 막 급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앞으로 쓰여질 게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때문에 이 엔비디아 칩, 이 GPU 칩은 계속해서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오른 것은 거품이 아닐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 뭐 역대 최고치 찍었거든요, 엔비디아는. 그런데 앞으로도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야, 뭐 $409 이렇게 또 올라가고 뭐 그랬다고 하니까 진짜 엄청나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엔비디아 CEO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AI 때문에 그 누구도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AI가 나 이런 코드 만들어줘, 나 이런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서 그냥 AI한테 부탁을 한다고 하면은 코드를 그냥 짜주니까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가 없다, 그냥 AI 써라 라는 식으로 하면서 지금 앞으로 이 AI가 쓰여질 게 진짜 무궁무진하다고요. 무궁무진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엔비디아 어마무시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아니 GPU가 이거밖에 없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GPU 회사가 또 딴 것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가장 이 성능이 좋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 뉴스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이 GPU 카드가 가격이 급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AI 기업들마다 이 GPU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GPU를 지금 어마무시하게 사고 있는데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모두 다 막 사서 모으다 보니까. 그런데 이 디맨드하고 이 공급, 그러니까 이 수요하고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가격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의 가격은 계속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더 많은 돈을 벌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뉴스에는 또 이렇게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미국인들이 이 화장지 사재기를 어마무시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선 사두잖아요. 지금 이 엔비디아의 GPU 이 그래픽 카드가 지금 이 화장지, 그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화장지 같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마다, 이 AI 기업들마다 어마무시하게 이 그래픽 카드를 사서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도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AI 전문가들이나 이 탑 CEO들 있지 않습니까? 경제학자들이나 뭐 거의 대부분의 이런 전문가들이 AI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AI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 혼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구를 이렇게 잘 돌리기 위해서는 사람도 필요 없고 그냥 이 AI 혼자서 이제 잘 살면 되지 않느냐. 그 예전에 그 매트릭스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AI라고 하는 것은 핵폭탄만큼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처럼 이런 팬데믹만큼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이 AI가 그냥 이 착한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들한테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때 엄청난 폭발력이 또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나쁜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좋기는 좋은데 좀 이 제재 같은 것들 좀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규제 같은 것들 잘 해야 된다. 양날의 검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는 있지만 위험하다 라고 이렇게 모두들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인사이더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짐 라저스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투자자인 이 짐 라저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올 이 경기 침체가 이 1930년도 이후로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가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신 인생에 있어가지고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그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달러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인트레스트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직도 인플레이션은 심각하고 나쁜 것은 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안 좋은 경기 침체가 다가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짐 라저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누구도 모릅니다.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전문가들의 말은 새겨들을 필요는 있기는 있죠.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많이 들은 다음에 결정은 자신이 하는 겁니다. 투자는. 그러면서 여기 CN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중국에 3년 만에 이렇게 또 방문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3년 만에 방문하게 되면서 이 중국의 이 고위급 이 사람들도 만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포레건 미니스터, 이 뭐 퀸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가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테슬라는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포레건 미니스터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 서로 깎아내리지 말고 상호 존중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는 이 중국에서의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이 기가 팩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를 더 확장을 아마도 시킬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지금 중국에 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 공장이 굉장히 이 기가 팩토리가 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앞으로 또 볼지 않을까, 또 이제 많은 회의 같은 거를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CN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디즈니 플러스나 뭐 넷플릭스나 이런 이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지금 좀 실적이 별로 안 좋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전 영화들, 예전 컨텐츠들 있지 않습니까? 예전 것들을 지금 자신의 사이트에서 내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예전 컨텐츠들을 내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저작권료 때문이죠.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의 이제 볼거리를 좀 많이 내리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뭐 이 스트리밍 시장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월스트리트존으로 본다고 하면은 현대 기아 자동차가 얼마 전에 합의를 봤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현대 기아 자동차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털리고 있어가지고 현대 기아 자동차 가진 오너들한테 보상을 해주겠다, 뭐 2억 달러인가 이렇게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합의를 봤는데, 그러면서 지금 본다고 하면은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어도 지금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털리고 있는 자동차는 바로 현대 기아 자동차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완전히 타겟이 돼버렸나 봐요. 타겟이 돼버려 가지고 현대 기아 자동차는 진짜 손쉽게 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인식이 박혀버려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 가지고 현대 기아 자동차를
털고 있다고 하네요. 네. 야, 이거 현대기아자동차 우리 대한민국 회사인데 좀 안 좋은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마음은 좀 별로 안 좋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엊그저께랑 어저께 계속해가지고 러시아에서 드론이랑 미사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뭐 키이우 같은 곳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이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스크바를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 발발이 된 지 16개월째가 지금 지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16개월이 지나고 있으면서 좀 전쟁의 양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런 무기들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이 서방 세계로부터 계속해가지고 이 최첨단 무기를 지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 전투기 같은 것들이 우크라이나로 웬만해서 못 온다고 합니다. 전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로 이제 넘어오는 순간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뭐 이런 하늘을 지키는 그런 무기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 러시아가 감히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넘어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 같은 거 쏘고 드론 같은 거 계속 날려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들도 굉장히 많이 요격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또 많이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우크라이나에서 이 러시아에서 주장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스크바를 공격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 모스크바 사람들을 공포에 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 봐주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이 푸틴 있지 않습니까? 푸틴이 나와가지고 봐라 내가 이제 어떻게 할지 잘 두고 봐라 라고 이렇게 또 으름장을 내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와그너 그룹이 프리고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와그너 그룹이 프리고진이 푸틴을 끌어내려가지고 이 군사 구테타 같은 것을 일으켜가지고 푸틴을 끌어내릴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소문이 퍼졌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프리고진은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모스크바가 이 우크라이나에서 보낸 이 드론으로 공격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것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냐 라고 하면서 이 러시아 군부대를 어마무시하게 비난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스크바가 이렇게 공격을 당한 것에 대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측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측에서는 푸틴은 이거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 와그너 수장은 나와가지고 이 프리고진이 나와가지고 아니 드론 같은 것도 못 맞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처참히 내려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잘 싸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계속 이대로 가다가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좀 제발 좀 이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힐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에 다시 재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 측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F-16기 전투기 좀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 이 미국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토에서 스웨덴이 나토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막고 있거든요. 이 에르도안 대통령, 이 터키 대통령이 막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선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 다음에 이 F-16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에 좀 떨어졌어야 했는데 참 답답합니다. 터키는 계속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캐나다 이 헬팩스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산불이 또 크게 나가지고 이곳 주민들 18,000여 명 정도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또 대피령이 내려졌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여름이지 않습니까? 여름이다 보니까 이 산불 시즌이란 말이에요. 산불 좀 항상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가 올해 좀 산불이 좀 많이 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올해 좀 역대급으로 더울 거라고 합니다. 역대급으로 덥고 거기에다가 비가 이 겨울에 굉장히 많이 내렸기 때문에 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풀 같은 것들이 많이 자라고 그러면서 이 가뭄이고 굉장히 덥고 그런다고 하면은 산불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런 집들은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집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다 라는 그런 방침을 밝혔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는 이 캘리포니아도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산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에 난리이지 않습니까? 이 파나마 카날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네요. 이 파나마 카날도 비가 평년에 비해 가지고 너무나 적게 내려가지고 이 파나마 카날의 수위가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들이 이 파나마 카날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 지나갈 때 수위가 낮다 보니까 짐도 좀 많이 내려야 된다고 해요. 짐을 훨씬 더 적게 실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가뭄이다 보니까 통과를 할 수 있는 그 통과비도 더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배싸기 지금 더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8년 만에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마두로랑 그리고 이 브라질 대통령이 룰라랑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마두로 대통령이나 이 룰라 대통령은 이 미국이 지금 가하고 있는 이 베네수엘라에다가 가하고 있는 이런 제재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비난을 또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브라질의 이 대통령이 이 룰라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엄청난 좌파라고 하거든요. 이 좌파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 반미 감정이 지금 남미에 계속 뿌리가 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룰라 대통령 계속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별로 안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을 본다고 하면은 이 엘살바도르 새로운 감옥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깽단들이 감옥에 지금 갇히고 있다라고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감옥에서 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까지 153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한 70몇 명 정도, 한 절반 정도가 고문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 라고 뉴스에 올라왔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 한국에서도 삼청교육대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막 잡아 끌어놓고 막 고문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엘살바도르의 삼청교육대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막 무작위로 뭐 잡아들이다 보니까 좀 억울한 사람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좀 안타까운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20대 남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20대 남자가 16살짜리 미성년자 아닙니까? 16살짜리 소녀를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였나봐요. 길거리에서 폭행을 하다가 스텝 칼로 찔러가지고 죽이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이게 인도 수도인가 이 델리에서 있었다는 것 같은데 여기에 사람들이 길거리에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났는데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외면을 했다고 합니다. 단 한 명만 말리려고 했지만 칼을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니까 지금 인도는 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인도는 뭐 여성들이 여행 가면은 절대 안 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뭐 괴상망측한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 16살짜리 아이를 이 20대 남성이 이 길거리에서 죽이는데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요거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